안녕하세요. 착한 사진 연구소 남상욱입니다. 요즘에 사진 많이 찍으시죠? 요걸로 스마트폰으로 어떤 사진들 많이 찍으세요? 그래야지 제가 좀 알려드리기가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막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어떤 사진들을 알려드리면 조금 실생활에 도움이 되실까? 그래서 몇 가지 주제들을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들 조금 일부분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넣어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은 유쾌한 스마트폰 카메라 사진 강의라고 했는데요. 잘 되면 뭐 시즌 1, 이번이 시즌 1이겠죠? 시즌 2, 3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1강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취미생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취미생활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진이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취미생활 뭐 활동하시는 것들 하시고요. 난 취미생활이 좀 없어, 좀 갖고 싶어, 뭐 이런 거 이런 분들은 사진을 취미로 한번 가져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몇 가지 얘기해 드릴 거예요. 사실 사진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건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에서는요, 카메라 요 매뉴얼, 스마트폰 카메라 매뉴얼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양한 매뉴얼을 우리가 다 쓰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알아두시면 실생활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될 매뉴얼 한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그게 바로 밝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노출이라고도 하죠. 그럼 3강 때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셀카 잘 찍는 방법, 그래서 셀기꾼의 비밀이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요 할 건데, 셀기꾼이 뭔지는 아시죠, 그죠? 셀카 사기꾼의 약자인데요, 셀카 잘 찍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얘기해 보고요. 4강에서는 전신 사진 늘씬하게 찍는 방법인데, 요즘에 뭐 코로나 시기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많이 못 다니실 텐데, 그래도 뭐 이렇게 국내 여행이라도 많이 하실 거예요. 여행했을 때 기념사진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념사진 찍을 때 특히나 이렇게 전신 기념사진, 풍경이랑 같이 담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늘씬하게 찍을 수 있는지,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웹서핑 조금만 해봐도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조금 더 원리적인 접근법으로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응용하실 수 있도록 얘기해 드릴 거고요. 5강에서는 음식 사진 잘 찍기. 음식 사진도 되게 많이 찍으시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맛집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인스타, SNS 이런 거 찍을 때 조금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 사진의 특성에 대한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건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취미생활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그러면 사진이 최고로 건강한, 세상에서 최고로 건강한 그런 취미생활이냐, 그런 얘기들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건강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몸이 건강한, 신체가 건강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자, 1999년 WHO,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이런 정의를 합니다. 건강이란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땡땡땡땡땡땡땡땡땡으로 안녕한 상태. 그럼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이런 거 있어야 좀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땡땡땡땡땡땡땡땡땡 한번 적어보세요. 자, 60초 후에 알려드리지 않고요,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이란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사진을 취미생활로 하면 이런 부분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포인트 정도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신체적인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을 하려면 우리가 운동을 해야 돼, 운동. 근데 운동하는 것 중에 사실 저는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운동은 숨쉬기 운동이에요. 숨쉬기 운동. 그건 안 하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죠. 당연히 해야 되는 운동이고요. 그거 다음으로 제가 제일 많이 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도 아마 세상에서 가장 즐겨 할 수 있고 몸에 좋은 운동이기도 할 거예요. 그게 바로 걷기죠. 걷기. 자, 이거는 원주에 한 여행을 갔을 때 출렁다리 요즘에 되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출렁다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도 뭐 산도 타고 이렇게 걷기도 했는데 여기 보시면 남녀노소분들 막 다 이렇게 걷고 계시죠. 뭐 좀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즐거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걷기가 일단은 제일 좋은 운동이 아닐까. 근데 사진을 잘 찍으시려면 기본적으로 빨리 다니시면 안 돼요. 빨리 다니면 사진을 잘 찍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진을 느림의 미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마 사진 작가분들이나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걷는 걸 좀 즐기실 거예요. 그래서 걷는 걸 즐기시다 보면 당연히 신체적인 건강 아주 기본 베이스가 탄탄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뭐 만보 걷기 뭐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정해놓지 않아도 막 만보 걸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보, 2만보씩 걸을 때들이 저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제 건강에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일단 걷기. 자, 그다음 정신적 건강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예쁨으로 시작해서 예쁨으로 끝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줌 수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수업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어떤 분이 들으시더니 그거 되게 멋있는 말이네요. 막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예쁨으로 시작해서 예쁨으로 끝나는지. 자, 첫 번째. 일단 우리는 예쁜 곳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낯선 곳에 가야지 우리가 좀 새로운 것들, 뭐 신비로운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힐링도 많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예쁜 곳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다. 자, 두 번째. 예쁜 곳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내가 생각했을 때 더 예쁜 애들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또 찍게 되죠. 그죠? 자, 세 번째. 예쁜 것들을 많이 찍어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뭐 보여주고 뭐 자랑하고 하려면 더 예쁜 것들을 골라야 돼요. 그죠? 그래서 더 예쁨을 셀렉하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셀렉된 사진들을 우리는 리터칭, 보정을 합니다. 후보정을. 그래서 더 예쁘게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쁜 곳에 가가지고 예쁨을 찾아가지고 찍고요. 더 예쁜 것들을 고르고 그 다음에 더 예쁘게 보정을 하죠. 그래서 사진은 예쁨으로 시작해서 예쁨으로 끝난다. 자, 예쁜 것들, 아름다운 것들만 막 이렇게 생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건강해지겠어요? 그죠? 저는 이 사진에 대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자, 세 번째, 사회적으로 어떻게 하면 또 건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 다양한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직업 자체가 강사다 보니까 이곳저곳 막 전국 팔도를 다 다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과 다양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면 뭔가 이렇게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좀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이어가지고 막 낯도 많이 가리고 쑥스러워 하는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 희한하게도 물꼬를 틀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뭐 요리사도 있고 음악가도 있고 뭐 교육자도 있고 주부도 있고 농부도 있고 뭐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을 제가 만나더라도 이 사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물꼬를 틀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요리사 같은 경우에는 음식 사진 되게 관심이 많겠죠. 뭐 무용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볼까요? 국립발레단에서 이렇게 발레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남자분이셨는데 이제 부상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평생 동안 이렇게 잘 하려고 했던 그 무용에 대한 꿈이 사라진 거죠. 근데 그 다음으로 이분이 사진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부분에 이제 매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용가들을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되신 거죠. 근데 무용에 대한 발레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반 포토그래퍼들이 접근하는 방식하고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직업적인 부분들도 약간 뭔가 좀 특화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요즘에 제가 이렇게 농업인들 대상으로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 농업하시는 분들도 자기의 뭐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찍어서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모바일 같은 데도 이렇게 올려가서 직거래를 많이 해요. 그럼 어떻게든 또 잘 찍고 해야 되니까 제가 갔을 때 뭐 궁금한 것들이 좀 생기겠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저와는 이야기 시작을 할 수 있다.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 자, 그러면 종합적인 건강 하나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힐링 사진 여행이라는 곳을 가요. 가까운 곳에 멀리는 안 가고요. 가까운 곳에 가는데 그런 곳에 갈 때 누구랑 가요? 일단은 뭔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 뭐 사진을 조금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랑 가겠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곳에 가면 되게 공기가 좋고요. 뭐 이쁜 것들이 많죠. 정신적인 건강도 도움이 되겠죠. 가서 또 많이 걸어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되게 예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예쁜 것들을 찾아가지고 마지막으로 그런 데 가면 되게 맛있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맛집에 들러가지고 그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맛있게 먹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당연히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그죠? 그래서 취미 없으신 분들은 사진 제가 강추합니다. 강추. 자, 그러면 이제 사진에 대한 정의를 좀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혼영, 혼밥, 혼놀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혼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사진만큼 혼자 할 때 좋은 놀이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다닐 때도 당연히 좋지만은 이게 실제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혼자 다니면서 사색하고 관찰하고 음미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진정한 사진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혼자 다니시면서 촬영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쁜 것들 되게 많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사진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드려볼 건데요. 사진이란, 자, 영어로 뭐죠? 사진이 영어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단어는 이 포토그라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히라보에서 어원이 비롯되었는데 원래는 포스 플러스 그라포스의 합성어인데 여러분들 보시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근데 이 포토라는 단어 안에는 사진의 주 재료, 핵심 재료가 들어가 있어요. 사진은 과연 뭘로 만들어졌을까? 사진의 주 재료는 뭘까? 궁금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날 텐데 답을 맞추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자, 사진의 주 재료는 바로 빛입니다. 멋있죠? 근데 멋있기는 한데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와, 빛으로 어떻게 사진을 만들지? 어떻게 소스가 사진이지? 아, 빛이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눈을 감으시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에 딱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공간에 아침에 갔을 때, 점심에 갔을 때, 저녁에 갔을 때, 밤에 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맑은 날 갔을 때, 흐린 날 갔을 때, 비 오는 날 갔을 때, 눈 오는 날 갔을 때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내가 좋아하는 본질이라는 그 공간은 똑같죠. 똑같은데 희한하게도 그때그때 다 느낌이 달라져요. 뭐 때문에? 빛 때문에. 빛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자, 만약에 내가 그 공간을 찍어야 될 일이 만약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언제 찍으면 가장 잘 나올까요? 그렇죠. 내 마음에 들 때, 내 눈에 예뻐 보일 때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뭐 빛이 많을 때요 막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빛이 많고 적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와 공감대가 딱 이게 맞을 때가 있어요. 아, 빛이 많이 없더라도 나 이 느낌이 좋아. 이때가 더 예뻐 보여, 이 공간이. 그럴 때 찰칵하고 담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뒤에 있는 그래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얘는 그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합치면 뭐가 되죠? 빛으로 그린 그림. 자, 사진은 뭐라고요?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보통 해석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사진 조금 배우시고 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사진 배웠다며? 사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빛으로 그린 그림. 이렇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좋은 소리 절대로 안 나와요. 이거는 약간 이게 거리감 있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사진은 빛으로 그린 그림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오, 멋있네. 막 이런 반응을 아마 얻으실 거예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되게 멋있기는 한데 확 와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와닿을 수 있도록 제가 그림이랑 조금 비유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그죠? 도화지, 붓, 물감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걸 그대로 사진에다가 대입을 해볼 건데 도화지하고 똑같은 건 사진에서 뭘까요? 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도화지하고 똑같은 게 인화지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요, 사진을 찍고 나서 그거를 인화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죠? 근데 이 인화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바로 필름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카메라는 무슨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그럼 디지털 카메라 안에는 필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부터 미러리스 카메라, DSLR 카메라, 모든 디지털 카메라 안에는 필름이 들었습니다. 그 필름은 무슨 필름? 디지털 필름.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자, 그 디지털 필름을 혹자들은 이미지 센서 혹은 뭐 CCD, CMOS 이런 전문적인 표현들을 쓰는데 그냥 디지털 필름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그 필름의 크기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냐면 화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카메라보다 DSLR 카메라가 화질이 더 좋은 거죠. 일반적으로는. 자, 그럼 붓이랑 똑같은 건 뭘까요? 붓이랑 똑같은 거.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도구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쓰는 도구는 뭐다? 뭐다? 바로 카메라죠. 자, 렌즈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렌즈가 조금 더 정확한 답일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크게 봐서 카메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릴 때 쓰는 재료죠. 물감이랑 똑같은 거는 뭘까요? 사진에서 좀 전에 했잖아요. 사진을 찍을 때 주 재료는 바로 빗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는 도화지에다가 붓을 가지고 물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지만 사진을 찍을 때는 필름에다가 무슨 필름? 디지털 필름에다가 카메라를 가지고 빛을 찍어서 그림을 그린다. 이해가시죠? 자, 근데 이때까지는 우리가 사진을 잘 찍으려면 좋은 카메라가 있어야 된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 빛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별로 못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 왜 좋은 카메라가 있어야 사진이 잘 나올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고착이 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듣는 사진 잘 찍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카메라 회사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메라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빛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모두 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때까지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는 중요하다고 생각 별로 못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빛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와중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사진을 찍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진을 쉽게 잘 찍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거냐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공감하는 빛이 있을 때 찍으시면 돼요. 그럼 그럴 때가 언제예요? 뭐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자, 아침에 해 뜰 때 저녁에 해질 때 아주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죠. 뭐 일반인 분들 뿐만 아니고 사진 작가분들 저도 많이 찍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한 4,000장 가까이 올라가져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상당 부분이 이 시간대에 찍은 사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니까 그렇겠죠. 그죠? 자, 그럼 이때만 좋은 빛이냐? 그건 아니에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해가 햇빛이 풍부한 날. 아주 맑은 날이죠. 멋있죠. 그죠? 자, 빛이 풍부한 날은 사진의 주 재료가 풍부하다 보니 어떤 사진을 찍기가 쉽다? 아주 선명한 사진을 찍기가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선명하고 쨍하고 이런 느낌은 빛이 강하고 양이 많고 이런 날 찍기가 좋아요.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좀 뒤집어 가지고 빛이 부족한 환경, 매우 부족한 환경에서 사진을 찍으면 어떤 사진을 찍기가 좋을까요? 빛이 매우 부족한 환경에서는 제 이야기를 뒤집으면 되겠죠? 빛이 매우 부족한 환경에서는 안 선명한 사진을 찍기가 좋겠죠. 안 선명한 사진은 사진이 좋은 사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안 선명한 사진도 좋은 사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선명해야지만 사진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아주 유명한 사진 작가분들이 사진 전시를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 선명한 사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선명한 사진만 좋은 사진이 아니다. 여러분들 막 유명한 사진 작가가 이제 전시를 했어요. 뭐 대림미술관이나 뭐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 그래서 가서 봤더니 막 이렇게 엄청 크게 막 프린트 되어가지고 벽면을 가득 채운 사진들이 있는데 뭘 찍었는지 잘 모르겠어. 막 흐릿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멋있다. 이런 표현들 되게 많이 해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일상에서 비슷한 종류의 사진을 찍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탁 찍었는데 그런 느낌의 사진이 나왔어.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에이, 삭제!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꼭 선명해야지만 좋은 사진은 아니다. 근데 뭔가 증거로서의, 기록으로서의 아카이빙 목적으로 활용이 될 때는 뭐 선명함이 베이스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거는 뭐 선명한 사진이긴 한데 제가 비 오는 날 찍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은 제가 비 오는 날 찍은 사진이에요. 어때요? 이뻐요? 이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날도 내가 좋아하는 빛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 맑은 날만 햇빛이 쨍쨍해야지만 내 느낌이 공감되는 건 아니란 얘기죠.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부암동에 있는 윤동주 문학관의 벽면이에요. 윤동주 문학관의 벽면은 원래 무슨 색깔이냐면 이 색깔이에요. 이 색깔. 흰 색깔. 근데 어우, 뭐지 이게? 누가 막 이쁘게 색칠도 해놓고 그림도 막 그려놨네요. 누가 했을까요? 자, 그럼 이건 어떤 시간대에 찍었을까를 유추해 보면 되겠죠. 자, 이 사진을 찍은 시간은 대부분 다 뭐 저녁, 일몰 막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는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면요, 하늘에 푸른 기운이 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밝은 푸름이었다가 점점 진해졌다가 나중에 이제 검정색으로 바뀌죠. 그죠? 자,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 얼마 안 된 상황이겠죠? 이때를 골든 아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는 어두워져야 되는데 이쪽 부분은 왜 이렇게 이쁘게 누가 그림도 그려놓고 색칠도 해놨을까? 자, 해가 지고 나면 켜지는 조명이 있죠? 가로등. 예, 맞아요. 가로등이 영향을 미친 부분이에요. 그래서 색감이라든지 나무 그림자 같은 것들이 같이 표현이 되었어요. 이쁘죠? 그래서 꼭 멀리 가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일상에서도 이런 예쁜 풍경들을 많이 담으실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자, 뭐같이 생겼어요? 하트.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죠, 사랑. 근데 이건 어디에서 찍은 거냐면요, 제가 아침마다 출근할 때 올라갔던 그 지하철역 계단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계단을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빛 하나가 똑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얘더라고요. 그래서 이쁘네. 착각 찍고 막 지하철 타러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진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요, 요런 덤이라고 해야 되나? 운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기회들이 여러분들한테 아마 종종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이쁘네, 착각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찍고 나서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만족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의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탁 찍을 때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예쁘네, 찍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들 때 탁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만족도 높은 사진들을 찍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강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또 2강 때 만나도록 할게요.